나 준호 엄마야.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괜찮다면 시간이 나면 우리 가게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전에 말하길 너는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동네 미장원에 갔어요. 미용실에 들어서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준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호 엄마는 40대 중반이셨지만 잘 가꾸신 덕분에 아주 젊어 보이셨어요. 가게에 들어서며 저도 꾸벅 인사를 했고 준호 엄마가 내 목을 감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친구 엄마의 갑작스러운 포옹은 나에게 조금 반한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내 옆자리에 바짝 다가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부탁은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만 부탁하는 거야. 준호 엄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마치 미행과 극습을 결합한 드라마 같은 일이 될 것 같아 흥미가 생겼지요. 게다가 준호 엄마는 이 일에 대해 돈도 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외출할 때면 준호 엄마가 나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고 함께 따라가며 사진을 찍기로 했지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김씨 부인이 집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러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씨 부인이 인도를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사라져서 우리는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동차로 사람을 미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준호 엄마는 준호 아빠의 차를 알려주었고 그 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호 아빠의 차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30분 정도 따라가 보니 오늘은 다른 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호 엄마는 차를 돌려 집으로 가자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해 근처의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술도 마시기 시작했는데 준호 엄마의 주량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깃집을 나선 후 이번엔 맥주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도 술을 계속 시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죠.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준호 엄마는 만취해 노래를 크게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채로 다음날 저녁까지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준호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아빠가 집을 나섰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드디어 김씨 부인을 차에 태우고 검은색 차를 외곽도로로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가 외곽의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준호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갔지만 모텔 카운터에서 막혀서 결국 쫓겨났죠. 준호 엄마는 모텔 앞에서 기다리자고 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준호 엄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준호 엄마에게 제압당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준호 엄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겠어. 들어가자. 준호 엄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엄마는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옷을 후를 벗으시고는 샤워를 했어요. 남편은 즐기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이니 하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샤워를 하더군요. 모텔 구조상 샤워하는 실루엣이 유리를 통해 다 보였고 저도 모르게 소중이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심장은 요동치고 잠시 후 물소리가 끊기고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는 저희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흐느꼈고 저는 실눈을 뜨고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에 이상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 후 준호 엄마는 더 이상 결혼을 하여 남자아이를 한 명씩 키우고 있었습니다. 릴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릴과 그녀의 아들 이안, 로즈와 그녀의 아들 톰은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고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아들은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고 두 엄마는 40대이지만 빼어난 미모와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릴의 아들 이안이 로즈에게 키스를 합니다. 가족처럼 지낸 친구의 엄마에게 키스를 한 것이죠. 아마도 이안은 로즈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로즈는 받아들이고 둘은 관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에서 깬 톰이 엄마가 이안의 방에서 바지를 벗은 채 나온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톰. 친형제 같은 친구가 엄마랑 관계를 나누다니. 바닷가에서 한참을 생각한 톰. 이안의 엄마, 릴을 찾아갑니다. Hi. I don't think he's here. I didn't come to see Ian. 사실 톰도 릴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릴에게 키스를 합니다. Tom! Christ, I'm sorry. You really shouldn't have done that. Ian had walked in, or is that all you're worried about? Ian's otherwise engaged. But my mother coming out of his bedroom. She's known him since he was a baby. Then I've probably been thinking about it for quite a while. Wouldn't you say? 생각에 잠기는 일. I really want to go back there tonight. Can I please show you? Yeah, of course. 그렇지만 역시 톰에게 이상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 결국 릴은 톰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Where have you been? At Lil's. Doing to her what Ian's been doing to you. 그렇게 톰의 폭로로 두 엄마는 서로의 아들과 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I don't know. What have we done? 윤리적 문제에 있어 둘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게 좋아졌지만 후회하는 두 사람 거세가 서로 자는 것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She came to see me. I mean, it's just obvious. The whole thing is unacceptable. I love her. 그렇지만 이안은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It's alright. No. Please don't. 서로의 아들과 사는 것을 그만두기로 약속했지만 이안의 불꽃 같은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즈도 멈추기 싫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릴과 톰도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지게 됩니다. Good. Me too. I can't remember being this happy. I don't want to stop. I don't see why we have to. I'm sure they'll get bored of us soon enough. Bound to. 중년 여성에게도 성생활은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 요소였죠. 그렇게 둘은 아들들이 언제 떠날지 두려워하지만 즐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안 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It's just a ball. 두 아들이 자기 또래의 여자와 눈이 맞게 된 것이죠. Hello? The girl playing rocks is very, very good. Got a lot of potential. 릴은 불안해합니다. He seems very taken with the girl playing Roxy. I'm sure she's very taken with him too. 톰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릴은
매우 슬퍼합니다. 인연과 모른 척했던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죠. We have to bow out. I don't have like a parent. I know. We have to. I have to. You don't. He doesn't have a girlfriend. No, but he should have. 그렇게 관계 재정립을 위해 다시 모임을 하고서 Doing that, I have no intention of being nothing. It doesn't matter. This has gone on long enough. Why can't you leave things as they are? We're going to be respectable and we'll be model mothers-in-law. I will never forgive you for this. 그런데 이안은 로즈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를 거부합니다. I'm so sorry. It's going to happen sooner or later. 그렇게 톰은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안만이 남았습니다. Perhaps it'll be your turn next. Yeah, well, maybe if I can wonder me, eh? 곧 이안도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로즈의 질투를 유발하려고 하죠. If you like, I've done like. Why did you want to ruin everything? I didn't want to. 이안은 로즈를 찾아가지만 Rose? Rose, are you there? Rose! Let me in. 로즈는 슬프지만 일부러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후 이안은 다른 여자와 원치 않은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What do I do with that? I'm pregnant. 이후 시간이 흘러 두 아들에겐 딸이 생겼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톰은 결혼 후에도 리를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이안은 충격받고 로즈에겐 따지기 시작합니다. In private. Ian, now. Fucking killer! You made us stop when we didn't have to. And all the time Tom, who was getting married, sex whenever they felt like it and laughing at us behind our backs. I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톰이랑 내가 물어보자. 다 까발리는 이안. I just walked across the street and found your husband rolling around on the floor with my mother. This is all your fault? How could it be your fault? You see, Hannah, their fathers as well. 그렇게 아내들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Ian? So true, is it? It couldn't be simpler. My husband has betrayed me, lied to me from day one. To leave, and I never want to see any of you ever again. Oh, go on then. Somebody had to, especially to Hannah. I wasn't going anywhere anyway, but we best make it clear. Daddy! Don't touch her. Listen, you know that. 아내들은 영영 떠나버립니다. We started again just a few weeks after the wedding. And it just sort of happened. I didn't tell you because I thought it wasn't gonna last. And then once we both realized it just seemed too late to tell you. After the way you'd sacrificed Ian, it was just important for us to know that it hadn't gone away. I felt like that would suffocate if I didn't have it. That it probably is all my fault.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렇게 두 엄마와 두 아들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사랑이란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의 장벽이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비율이 바뀌어서 두 딸이 두 아빠를 서로 사랑하는 영화가 나왔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서 얘기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들 인간관계가 어떠신가요? 어때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알 만큼 알아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결혼한 지 좀 됐고 남편과는 그럭저럭 화목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인 배우자를 만났으니 또 다른 인연이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 좋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자꾸 강요하는 이가 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 2살 위에 우리 신우예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만 해도 아주 잘해줬고 저도 친언니로 삼고 싶을 만큼 잘 따랐답니다. 옳게 우리 정원이가 정말 힘들게 자랐어. 나 대학생, 얘 고등학생 때 우리 부모님 2분 다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알지? 그때 둘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 친척들도 뜨문뜨문 도와주고 둘 다 눈치 보며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 아이 누나,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나만 고생한 거 아니고 누나도 힘들었어. 둘이 진짜 바쁘게 살았지. 말만 따라 저에게는 시부모님이 안 계세요. 새벽녘 화물차 추돌사고로 돌아가셔서 남편과 신우는 친척집을 전전했나봐요. 그나마 둘 다 아주 어릴 땐 아니라서 금방 알바들도 하고 군대도 가고 그렇게 바삐 살았더라고요. 나나 정환이나 각자 독립해서 원룸 먹고 얘는 자기가 알바해서 해외로 유학도 다녀왔잖아. 나도 대학 얼른 졸업하고 식당 들어갔고 솔직히 정육 쪽은 여자가 살아남기 정말 힘든데 내 스스로가 봐도 대견스러울 만큼 열심히 했어. 신우이는 당시 정육식 등을 하고 있었어요. 본래는 대형 축산물 시장에서 일을 10수년간 하다가 나중엔 따로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이 무렵 아주 잘 풀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도 5천만 원을 지원해줬답니다. 이거 갚으라고 빌려준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준 거야. 정환이한테 진짜 신경을 못 썼어. 얘한텐 내가 부모랑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해줬거든. 나보다 먼저 장가가는 게 살짝 얄밉지만 둘 중에 누구라도 빨리 해야지. 옳게도 너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신우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곧 본인도 결혼할 계획을 했어요. 그만큼 그대로 나 결혼할 때 해달라고 부담 주는 거 아니니까 편히 받아. 대신 결혼식 정보 같은 건 옳게가 나한테 많이 알려줘야 돼. 나보다는 결혼 선배니까 말이야. 그렇게 농담도 하고 이후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집을 얻어 살게 됐어요. 남편에겐 가족이라고는 누나밖에 없었고 원래 결혼 전에 둘이 한 달에 한 번 전화만 했다더군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왕래가 많아졌어요. 당신도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형님이 신경 쓰이나 보다. 지금 만나는 그 남자분이랑은 결혼 날짜는 잡힌 거야? 그러게, 그쪽에서도 얘기는 나오고 있대. 단지 둘이 아직 집 갖고 얘기 중인가 봐. 그리고 다음 주쯤 우리 부부랑 그쪽 커플이랑 넷이서 영화 보러 가자더라. 신우는 우리 신혼 초에 자기 남친과 함께 넷이서 보는 행사를 종종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다 가족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친해지고 해야지 뭐.
이번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재밌게 놀자. 그렇게 해서 저는 한두 번 그 자리에 나갔던 것 같아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누구랑 시원스럽게 막 어울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몇 달쯤 지났을까요? 한 6개월쯤 되어 저는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누나가 어제 울면서 전화왔지 뭐야? 엄청 대판 크게 싸웠대. 에휴, 결혼 전에 원래 이렇게들 많이 싸우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여자들도 마음 뒤숭숭하고 남자한테 바라는 것도 훨씬 섬세해지니까. 그 남자분도 너무 털털하셔서 그런 거 잘 모르실 것 같아. 저는 이때 그러려니 했고 흔한 남녀의 사랑 싸움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옳게 정환이는 뭐해? 얘 연락을 안 받네? 아, 어디 야근했다고 피곤하다고 오늘 좀 늦게까지 잔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옳게가 좀 신경 써서 챙겨주라. 걔가 은근히 체력이 약한 애야. 이 시간까지 자기 그냥 두지 말고 어제 밥은 먹어서 재운 거야? 네? 아, 회사에서 이미 먹고 왔다고 해서. 아니 그럼 집밥을 안 먹었어? 지금 그렇게 골아떨어지도록 애가 체력을 다 쓰고 왔는데 뭘 먹어야지. 왠지 모르게 그간 친근하게 대하고 호탈하게 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자기 동생을 신경 쓰다는 둥 저한테 엄청 짜증스러운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나중에 물어보니 여기서 저는 해답을 얻었어요. 누나가 그랬다고? 새삼스럽게 왜?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까지 챙겼다고? 그냥 그 남자친구랑 지금 사이 안 좋으니까 예민한가 봐. 신경 쓰지 마 당신은. 그리고 보니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참고 넘겼어요. 근데 얼마 뒤 진짜 전독이 어찌나 죽을 듯 하던지 다시 또 기분 좋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옳게 저번에 가평에 옳게 친구 다녀왔다던 캠핑장 있잖아. 우리 이번에 넷이서 거기 가볼까? 사실 난 남친이랑도 싸웠거든. 이번에 화해한 기념으로 다 같이 놀러 가려고. 옳게가 예약 좀 잡아주라. 아, 네. 그럼 시간에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천보험이 시간에 맞춰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는 대뜸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저기 여보 미안한데 누나가 그 캠핑장 취소하자네. 지금 상황이 또 골치 아프게 됐어. 헤어졌다는데. 뭐? 아예 헤어졌다고? 세상에. 아니 결혼 얘기까지 다 해놓고 그럼 그냥 헤어진 게 아니잖아. 파혼? 그러게 말이야. 아이, 그 형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화가 나네. 얼마간 나도 얼굴 보고 같이 어울려 그런지 더 배신감이 커. 도대체 왜 파혼하게 된 건데? 무슨 이유야? 남편은 난감해하더니 에란 모르겠다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랑 그 형이랑 둘 다 같은 정육점에서 일하고 오래 연애했잖아. 그러다 얼마 전에 나란히 나와서 여기 식당도 차린 거고 집도 근처에 이미 얻어서 살고 있는데 돌연 짐을 싸서 나갔대.
뭐? 아니, 가드랑 집은 어쩌고? 그보다 대체 이유가 뭔데? 그게 여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 누나가 자세히 말은 안 하는데 아마 그걸 누나한테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 다 적고 저렇게 쫓겨가듯 한밤중에 짐 싸서 나갔겠지. 전 아무래도 이건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싶어 신우에게 연락을 했고, 그날 하루 종일 신우는 울며 하소연을 했어요. 저는 나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위로를 해줬고요. 나쁜 놈의 자식 같으느라고 가게 차릴 때도 다 나중에 모를 생각으로 자기 돈은 적게 못했던 건가? 자기는 집에 오래 나겠다. 나중에 결혼해서 살 집에 투자하겠다고 하더니 뒤로 그 어린 기집애 만나고 다녔더라고. 옳게. 내가 그렇게 부족해? 내가 그렇게 못났어? 신우는 다른 부분에선 그렇게 세 보이고 강해 보이더니 남자 문제에 대해서는 맵을 못 추더군요. 최대한 위로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위로해주고 돌봐준 사람은 만만하게 보고 화풀이 상대로 삼기도 하니까요. 신우는 정확히 3일 뒤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야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졌나 싶어 부드럽게 근황을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은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었답니다. 아니, 옳게. 우리 엄마 아빠 일이 언젠지 몰라? 준비할 생각은 안 하나 봐? 보통 그런 건 옳게가 미리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준비를 슬슬 시작해야지. 아직까지 말이 없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야. 저는 신우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저한테 몇 시간을 하소연하고 울어대고 위로를 받고 고맙다더니 바로 저렇게 따지고 드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 제가 얼굴도 못 뵌 시부모 능기 일은 진짜 몇 달이고 한참 뒤였어요. 우선은 전화를 끊고 좀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날 저녁쯤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그 문자에는 몇 달 전 신우이가 그 남자랑 헤어지기 한참 전 사이가 좋을 때요. 우리 부부와 다 같이 속초 펜션에 놀러 가자고 예약한 대역이었어요. 확인차 연락이 왔고 저는 이걸 조용히 취소했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만한 일이지 않나요? 예약금 반은 신우가, 또 반은 제가 냈었고 전체 환불된 돈은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다음날 오전쯤 연락해서 신우에게 보내줘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암만 생각해도 저한테 손바닥 뒤집듯 함부로 대하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날 친정아빠 병원도 따라가야 하고 볼 일이 있어서 이후에 처리할 생각이었는데요. 그 사이 펜션에서는 신우에게도 연락이 갔고 혼자 아주 열이 받아있더군요.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를 가만 안 둔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누나 전화 혹시 또 통했다는데 못 받았어? 누나가 좀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나는 당신이 그런 마음 아닌 거 잘 알지. 근데 누나는 당신을 잘 모르니까 오해했나 봐. 누나가 파혼당한 걸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펜션을 취소했네 어쩌네 하고 화가 말해놨어. 뭐야? 나 지금 아빠 병원에 같이 와 있어.
진료보고 검사 기다리고 하느라고 이제 막 당신 전화 제일 처음 받은 거라고. 근데 당신 나 형님 좀 많이 힘들다. 그럼 그 팬전 연락이 먼저 나한테 왔는데 취소하고 냅뒀어야 돼? 하루 지나면 환불금이 거기서 또 깎인다는데. 나야 당신이 잘했다 생각하지. 다만 누나가 예민해 그런지 많이 화가 나 있어. 당신의 통화 한 번만 해주라.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저는 일단 이 심란한 전화를 끊고 씩씩거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신우가 전화를 대여섯 통을 걸어댔었더라고요.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아무튼 저도 뭐라 말은 해볼 셈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신우가 안 받았어요.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어 그냥 끊었고 아빠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빠, 오늘 여기서 식사하고 가셔. 바로 집에 가면 너무 아쉽잖아. 그래, 여기서 먹고 가마. 네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힘들 게 뭐 있어. 그냥 이따 뭐 또 차리면 되는데. 소파에 앉아서 쉬세요, 아빠. 그리하여 저는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突然누가 찾아와서 배를 누른 거예요. 얼른 인터폰을 보니 재지는 소리를 내며 문을 막 열고 신우가 서 있는 거 있죠. 형님, 이 시간엔 왜? 누가 왔냐? 왜 그래? 저는 일단 문을 재빠르게 열어주긴 했지만 절 보자마자 신우는 괴성을 마구 찌르는 거예요. 옳게 뭐 하느라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장완이더라 연락하라 분명히 전했는데 뭐 하는 거야? 집에 이렇게 꽁꽁 숨어서. 저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 소리가 너무 커서. 야, 내가 우습게 보여? 아니 왜 예약 취소해놓은 걸 나한테 묻지도 않고? 신우는 현관 앞으로 빼꼼히 내다본 우리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거 사돈 처녀, 저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시죠. 제가 오늘 딸한테 신세를 져서 여기 좀 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아빠는 우선 침착하게 말을 하셨는데 신우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제 눈도 안 쳐다보고 막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허둥지둥 나가려길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한테 한마디 했어요. 형님, 무슨 일인데 여기 술까지 드시고 오셔서 연락도 없이 오셔서 진짜 너무 당황스럽네요. 신우는 그 와중에 저를 슬쩍 매섭게 쳐다보더니 그냥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이후로 신우는 저를 아주 철천지 원수로 삼은 건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시부모님 기일 때문에 상의할 게 있으니 오라고 저희 부부를 지네 집으로 호출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겐 질문을 해도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님? 정환이 네가 이거랑 좀 다 세세하게 알아봐. 나는 이미 이만큼 했으니까.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 가봐. 일부러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하고
신우는 저를 아예 대놓고 역적보듯이 대하니 참 피곤하더군요. 이건 제가 맞춰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하여 신우의 의중을 알아볼 생각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형님, 통화 괜찮으시죠? 사실 전에 일 때문에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번에 저희 집엔 어떤 용부로 오신 거예요? 오늘도 찾아뵀는데 그 일을 한마디도 말씀 안 해주시고, 물론 집을 얻는 길인 걸 알고 준비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날 저희 아빠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나는 그때 사돈 어르신 계신지 몰랐어. 올케가 부지 그렇게 키우려니까 말하는 건데 진짜 몰랐다고. 내가 초능력이 있어 어떻게 알아? 문 밖에 있는데. 형님, 중요한 건 저희 아빠가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저희 집에 술 드시고 쫓아와서는 저를 찾으면 마구 삿대질하시고 화내시는 게 옳은 일이에요. 대체 저를 얼마나 함부로 보셨길래 그런 행동을 하세요? 옳게 웃긴다. 지금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한 거야? 이거 참 내가 너무 옳게한테 잘해줬나 보다. 좀 풀어줬더니 이제 막 나한테 따지기도 하네. 형님, 자꾸 그렇게 눈 좀 흐리지 마시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형님과 그 남자분이 안 만나는 사이니 당연히 한 달 뒤 펜션 약속 취소해야 되지 않아요? 반반 나는 돈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보셨다시피 저희 친정아빠 병원 가는 날과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고요. 그 이후로도 연락 계속 드렸는데 대꾸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자 신우는 씩씩거리면서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자꾸 말 하나 안 하고 틀이 잡아서 뭐라 하지 마시고요. 돈은 저번에 알려줬던 계좌로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형님도 저 꼴 보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마음이어서요. 한동안 저도 안 뵙고 연락 안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난 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 아주 한숨을 땅이 꺼져라 팍팍 쉬어대더군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 많이 속상했겠다. 어쩌겠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평생 이러겠다는 걸 아니니까 좀 봐줘라.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말리겠어.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난 괜찮아. 이후로 우리는 조용히 지냈고 저희 친정아빠는 그 일을 딱히 남편에게 묻는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묵묵히 저나 저희 아빠한테 잘하게 됐었으니까요. 단지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사돈 처녀가 어떤 성격인지 사위와는 어떻게 돈독한지는 아빠가 전혀 모르셨는데요. 그는 저한테 신우가 화풀이하던 모습을 걱정하시더군요. 저 역시 신우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그 뒤로 연락도 안 하고 완전히 둘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쯤 지나 우리는 우리대로의 시간을 보냈고요. 남편에게는 가끔 신우 근황을 전해 듣긴 했답니다. 누나가 파혼하고 난 뒤에 마음을 독하게 먹게 됐나 봐. 진짜 열심히 아홉샷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사업은 잘 풀리더라고. 그래? 그거 잘 됐네. 그 정육식당 근처 가본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댔지?
가게 상황이 좋아져서 옆 가게 건물까지 사서 자리 늘려버렸어. 리모델링하고 넓히니까 더 사람 바글바글 대고 지금 재오픈한 지 한 달째인데 알바생 구하느라 정신없다고 그래. 그 정도면 대단하긴 하네 진짜. 아침 맛집 프로그램에서 촬영 오고 유튜버들도 오고 앞다투어 날인가 봐. 저도 내심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신우야 워낙 일적인 수완도 좋고 본인이 일찍이 20대부터 정육 쪽에만 매달렸으니 한움을 파서 잘 자리 잡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막상 경제적으로 편안하진 않았어요. 결혼 후에 좀 늦긴 했지만 아이도 가져야 하고 가장으로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지인과 함께 했던 사업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치닫게 됐어요. 하다못해 그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었다더군요. 천철이 형이 나더러 누가 도움 좀 받지 그러냐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긴 하더라. 워낙 안 풀리니까 말이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형님한테 조언받고 싶고 연락하고 싶으면 편하게 해. 당신과 형님 사이는 핏줄인데 내가 관여할 건 없지. 남편은 못내 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 마음이 편하긴 했나봐요. 이때는 간단히 조언만 구할 예정이었으나 그러고 1년이 채 안 돼서 남편은 신우가 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됐답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 황당했는데요. 사실 당사자인 남편이 제일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와, 현철이 형이 저거는 이제 그만 일에서 빠지겠다래. 같이 식당하기 어렵다고 와이프가 자꾸 그만두란다고 어쩔 수가 없대. 호텔에서 스카웃이 됐다나 뭐라나? 남편은 아주 비통한 표정이었고 사실 악으로 깡으로 붙들고 있던 사업이라 언제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어요. 결국 여차저차 가게를 피우시키게 됐고 한 달여간 집에서 쉬게 됐어요. 그러더니 별 수 없었는지 결국 신우에게 도움을 청하더군요. 저한텐 미리 말하긴 했고 저도 그러라고 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남매 간의 사이는 중요한 거니까 잘 해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형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라도 뭔가 도움될 것 같으면 자유롭게 만나봐. 지금 당신 너무 초조한 것 같아. 이렇게 말로 위로를 하면서도 저도 내심 앞길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곧장 신우의 식당에 취업하게 된 거예요. 신우가 내걸은 조건이 나름 있다던데 들어보니 남매 직원 딱딱하긴 했어요. 누나가 자기도 큰맘 먹고 쓰는 거라고 일은 제대로 배우라고 하더라. 누나 말에 맞기도 하지. 나도 놀려고 누나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배워서 다시 내 사업에 써먹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볼 거야. 그렇게 일을 시작한 남편은 얼마간은 계속 반짝이는 돈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더군요. 친정에서는 우리 남편의 직장 근황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별 뜻은 없고 정 일할 데 없으면 아빠가 좀 알아보려고 했어. 사업 한번 해보고 잘 안 맞으면 그냥 직장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
하지만 저는 아빠께 차마 신혼의 식당에서 일한단 말은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숨겼는데요. 남편은 자기 눈 안에서 일한 지 일주일, 이주일,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될 때까지 점점 체력이 많이 다운되어 보이더군요. 당신 많이 힘들어? 요즘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다. 표정도 너무 지쳐 보이고. 형네네 식당이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일이 버겁지? 그래, 그렇게 한데. 아무튼 일이 쉽진 않네. 나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어. 원래 일이란 게 다 힘든 거니까. 그래도 동생이니까 진짜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신 거 아닐까? 힘들어도 조금씩만 참으면 간다봐. 그래야지. 고마워 여보. 근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누나와 대체 뭐가 어려운 건지 몰라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저한테는 무던히 잘하고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당신 너무 지쳐 보인다 진짜. 그 식당 다른 지점은 없어? 일단은 당신 일이 너무 많아 보여. 괜시리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형님한테 요구도 하고 그래. 그건 그래. 다른 지점은 아직 없어. 우리 누나가 워낙 깐깐하고 눈이 높아서인지 내가 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보나봐. 손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하는 알바생들 직원도 꽤 많아. 여기는 진짜 하나의 공장 수준이야. 형님이랑 마주칠 때는 별로 없어? 있기야 하지만 누나는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니까 딱히 남매라고 다를 것도 없어. 저번엔 외로 내가 더 시방에 깨지고 야단맞았는걸. 뭐? 형님이 당신을 혼냈어? 그럼 어떡해? 그게 아니야. 내가 그냥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 저는 이 말이 너무 의외라서 놀랐어요. 적어도 신우가 본인 동생한텐 잘하겠지. 동생이라면 더 챙기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일하겠다고 생각했던 기간이 점점 짧게 말하더군요. 있잖아, 나는 원래 누난에서 1년 정도 일하려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만 하려고. 갑자기 왜 그렇게 확 줄인 거야? 그냥 별 뜻은 없어. 5, 6개월 정도만 하고 나와도 될 것 같아. 아직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예감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함께 우리 둘은 곧장 명절을 맞이하게 됐죠.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당신한테는 형님이 유일한 현욱이니 이번 명절에 혼자라도 먼저 인사 다녀와. 같이 직장에서 신경 써주고 계시고 하니까 과일 세트라도 사가는 게 어때? 주문해볼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아. 식당에서도 매일같이 보고 연휴 전날에도 함께 붙어있고 인사도 하니까 그냥 초과에 가자. 저는 계속해서 남편의 모습이 좀 적응 안 됐어요. 제가 신우와 연락을 끊었을 때도 본인은 끝까지 누나가 안타깝고 마음이 쓰여 연락했던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본인이 굳이 안 간다고 하니 우리 친정으로 넘어갔고요. 그날도 일단 당일 출근은 하더라고요.
오늘 원래 쉬려고 했는데 누나가 급히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 일단 가게 나가보고 다시 들어올게. 미안해. 저는 슬쩍 연휴 당일까지 일을 시키는 신호가 비었지만 별 수 없어서 그냥 보내줬거든요. 근데 거의 밤 10시가 다 돼서 들어온 거예요. 마침 저희 아빠는 주무시지 않고 계셨고 같이 식사 겸 야식거리들을 차려줬어요. 아빠는 사이가 안쓰러우셨는지 함께 밥을 먹어주시더군요. 내가 같이 먹어줄 테니까 너는 네 엄마랑 먼저 자든지 해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얼마나 고단하겠냐 네 신랑은. 그래도 저도 내심 다행이다 생각하고 일단 안방에 들어와 누웠어요. 뭘 한 것 같지 않지만 엄마 음식을 도우느라 설거지도 많이 하고 피곤했었거든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려고 하던 차 엄마가 들어오셔서는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군요. 얘, 너 좀 나가봐라. 네 신랑 울고 난리가 났어. 뭐? 뭐라고? 울어? 누가? 놀라서 나가보니 소파 테이블 앞에 우리 아빠와 마주 앉은 남편은 진척 고개를 파묻고 울먹거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얼굴 안쪽이 완전히 굳어가지고는 딱딱한 표정이 됐고 얼핏 보면 혼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얼른 나가보니 남편은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마음이 혈육이란 게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저희 누나를 저는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살려고 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 말에 저도 약간 마음이 아려왔어요.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확실히 되게 버거워 보였거든요. 뭔가 저도 그 사이에 껴서 위로 비슷한 걸 하려던 차, 제 귀로 흘러들어온 말에 기겁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렇게 손직원까지 당하니까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누나한테 큰 소리 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누나 동생이란 걸 아는 직원들도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전 정말 깜짝 놀라서 눈이 뒤집어졌어요. 손찌검이라니 이게 뭔 말인가 했죠. 게다가 남편이 그대로 쭉 이어가는 말들은 듣고도 믿기지 않은 내용이었답니다. 게다가 이번에 누나가 말한 조건은 너무 저를 피말하게 하네요. 제 입으로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마는 제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뭐? 왜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건가? 그게 누나는 아직도 제 집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나 봐요. 와서 사과를 정식으로 시켜라 하는데 이건 제가 봐도 그냥 괴롭히는 것뿐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 이쯤부터 제가 나서서 무슨 말을 거들어야 될지 아님 계속 듣고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뭔 조건으로 저런 말을 한 건가 싶었는데 남편은 다시 말했어요. 제가 가게 폐업할 때 누나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그거 빨리 갚으라고 민사를 건다 어쩐다 하며 제 아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내를 찾아간다 혼을 내겠다 하며 돈 벌고 나서 누나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렇게까지 변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거참 피곤하고 골치 아프구만. 그래서 자네는 뭐라고 했나? 이혼한다고 했어? 그게 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런 거 싫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누나가 결혼할 때 보태줬던 돈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듣고 있다 보니 신우가 네 친구 아닌가 싶었어요. 진짜 이거 보자 하니까 어쩌자는 건가. 돈 좀 벌더니 사람이 완전 악만 남았나 봐요. 그냥 저는 지금 일도 그렇고 그렇다고 결혼 생활도 여지껏 아내에게 조금도 도움되지 못한 것 같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저랑 같이 사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요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자네는 어쩌고 싶은가? 그리고 자네가 도움이 안 되긴 뭘 안 돼. 덕분에 제 결혼하고 잘만 살고 있잖아. 나한테 결혼 생활 힘들다고 흉보고 한 적도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는 이쯤 거실로 나아가 남편에게 굿좀 물었어요. 당신 형님한테 어딜 어떻게 당한 거야? 세상에 직원들도 있는데 그랬어? 그러자 남편은 눈이 반쯤 풀려서 저를 보더니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간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던 거구나. 폐업시키보다 더 생기없고 작아져 보였구나 싶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정말이지 신우를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초반부터 해온 짓거리들 때문에 앞으로 안 봐도 충분한데 지가 뭘 잘했다고 부부형까지 끊어놓으려고 하나요? 돈 있으면 이렇게 다들 악랄해지고 멋대로 구는가 싶었습니다. 그게 뭐야? 왜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우리 둘 사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쌩으로 찢어져야 되냐고? 대체 그동안 가게에서 뭘 했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 여보. 나는 지금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상황 안 넘길 거라고. 이때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돌연 질문을 하셨어요. 자네 어쨌건 요리 일을 계속해왔지 않나? 그쪽 일할 의지는 계속 있는 건가? 재미는 있어? 그야 그래서 누나에게까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쭉 해왔던 일이고 천직이라 여겼으니까요. 자네 재능도 있고 못할 게 없잖아. 단지 가족과 트러블 때문에. 물론 사돈 처녀의 요구가 너무 과하고 심각하긴 하네. 근데 힘든 일 생긴다고 다들 거기다 쓸려가며 살 순 없어. 그러면서 아빠는 한 번 더 혀를 차시더니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가 해보지도 않은 일로 창업을 하네 일을 배우네 하는 거면 그냥 놔둘 텐데 말만 따라 평생 해온 일 아닌가? 이번 일은 그렇다 쳐도 아무튼 나는 자네가 쫄딱 망하고 빌어먹을 것 같진 않아. 저번 사업 폐업했다고 해도 영리하게 손해 안 보는 쪽으로 판단도 빨리 했자른가. 우선 나도 큰 맘을 먹고 결정을 해보겠네. 그러자 저와 남편 얼굴에는 물음표가 올라왔고 아빠는 바로 결론부터 말하셨어요. 이 길로 가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완전히 깨끗이 쫓겨나. 나는 자네가 지금 하는 일과 동일한 걸 하도록 초기 비용만 투자해 줄 테니까
당연히 안 받을 생각으로 투자하는 거야. 네, 저한테요. 이전에 했던 사업에 전이한 돈은 아직 얼마 남아있긴 한데 그거 몇천 정도만 있고 겨우 손에 안 보는 쪽으로 돌렸다며. 그것만 갖고 뭘 하겠어. 이걸 내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네 가능성 보고 누가 얼마 좀 보태주고 갔다 생각하게.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방에 들어가서 통장 몇 개를 보여주시며 곧 현금화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빠가 이 정도까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신 이유는 딸인 저의 상황이 걱정된 것도 있으시지만 저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도 본인 사위에게 감정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신혼집 집들이 때 이제 막 임플란트하고 오신 아빠께 드시기 편한 걸로 남편의 식사를 다시 차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고 잘 드셨거든요. 이후로 주말에 요리하면 남편은 그걸 꽤 자주 친정에 가져다 드리곤 했어요. 엄마도 일하시느라 바쁘시다 보니 저 시집 보내놓고 더 웃긴 애는 못생길 때가 있는데 아빠는 그렇게 사위가 해다준 음식을 맛나게 잘 드셨거든요. 게다가 아들이 없는 우리 아빠에게 남편은 곧잘 아버지 소리를 하곤 했어요. 그게 듣기에도 이쁘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우의 분점 제안은 적당선에서 거절했어요. 누나한테는 그냥 내가 알아서 갈 길 가겠다고 했어. 그래 잘했어. 당신은 당신대로 해봐. 남편은 초반에는 약간 자신 없었으나 기존에 했던 경험들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오롯이 혼자 시작을 했답니다. 원래 본인이 정육 쪽 지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 아는 걸 손대려는 거라 이전과는 다른 결심으로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동업이 아니라 혼자 하는 거라 많이 긴장돼. 그래서 더더욱 욕심 안 내고 성실하게 해보려고. 저는 딱히 도움을 줄 게 없어서 남편이 상황을 말해주면 그때마다 열심히 들어줬어요. 원래 본인의 강점이었던 요리와 정육주 고기들 마진도 적당히 남기고 유통 경로도 좋은 곳으로 소개를 받았네요. 게다가 여기서 남편은 자기 누나가 하던 방식에서 살짝 방향을 바꿔봤어요. 누나네는 직접 고기를 다 알아서 데울 수 있으니까 퀄리티나 가격은 자신 있었거든. 나는 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직원들이 직접 구워주고 거기다 좀 색다른 메뉴를 껴넣기로 했어.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봤지. 저는 이런 시작이 결코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진짜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는 게요. 외려 그 앞전에 동업했던 게 잘 안 돼서 그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시작한 남편의 사업이 갈수록 점점 풀리고 매출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중간에 참여해서 광고나 마케팅 같은 것도 사람들을 붙여가며 열심히 해줬고요. 인기 있는 메뉴를 골라 밀키트도 만들고 판매했답니다. 저희 아빠가 대주셨던 투자금도 반 정도 회수하기 이르렀으니 짧은 시간에 참 신기한 변화였어요. 남편이 차린 식당은
요렇게 주변에 슬슬 소문이 났고 젊은 세대들이 다녀가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동생의 창업 소식을 신우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신우는 당연히 저한테 연락 따위 하지 않았고 그냥 무작정 가게를 알아내고 찾아왔어요. 마침 이날은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였는데 하필 그때 저와 마주쳤지 뭐예요.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들러붙었고 동네 시끄럽게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정환이 놈은 연락도 안 되고 올케나 대신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언제 이런 사랑방을 이렇게 차려놨대. 진짜 웃기지도 않고 기가 찬다. 여기는 내가 정환이한테 분 좀 내준다고 했던 동네야. 잘도 우리 가게 노하우 가져다가 얍삽하게 살고 있었네. 나 진짜 다 뒤엎어버린다. 형님, 말씀 조심하세요. 여기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새 머리만 더 커가지고 어디서 따박따박 대들고 있어. 다 필요 없고 올케랑 얘기할 거 없으니까 얼른 정환이 안 내놔. 진짜 내가 지인 적 있단 거 갖다 버리라니까. 정환이 놈 더럽게 말을 안 들어. 저는 여기서 눈이 확 돌았고 한쪽으로 신우를 끌어모았어요. 신우는 무작정 팔을 잡고 끌고 가는 저에게 막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골목에서 마주하자마자 저 스스로도 놀라울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건 바로 신우에게 똑같이 따귀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정육식당 같이 일하는 직원들 8명 9명 앞에서 손찌검을 당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 걸 전 잊을 수가 없었고 진짜 저도 모르게 훅 손이 나가버렸어요. 당연히 신우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나 저도 지지 않았죠. 형님 동생 워낙에 유약하고 착해서 거절도 못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평생 끌고 다니면 못되게 굴었잖아요. 식당 일하는 중에 동생 땀까지 날릴 정도면 대체 얼마나 본인 장난감처럼 괴롭혔단 거야? 힘들다고 누나한테 손 내밀며 찾아온 동생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누나가 핏줄이게 한 거예요? 그거나 대답해보라고. 신우의 한쪽 볼을 부여잡고 자꾸 저한테 삿대질을 했고 저도 따박따박 따졌어요. 남편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다 잘라먹고 찔끔찔끔 줬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봐. 분 좀 내준다는 핑계로 동생 이혼까지 내걸고 거기에 급여도 깎아먹고 지로 미룬 거 진짜 야비해 죽겠던데. 결혼할 때 5천 보태준 건 내놓으라 했다지.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보겠네. 남편 일했던 근로 기록 다 있는데 어쩔래요? 저는 막 반말했다 존대했다 하며 신우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신우도 제가 한 짓들이 조금씩 다 기억이 나는지 눈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획 뿌리치고 돌아서려고 하기에 저는 붙잡고 다시 확인을 받았어요. 그냥은 못 보내지. 약속해요. 나는 2번 다시 형님한테 안 끌려다닐 거거든요. 나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남편도 이렇게 온 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쐐기를 박아놔야 다시는 어르신 못할 것 같아서요. 신우는 씩씩거렸고 눈은 아주 시뻘개져 있었지만 그냥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 발짝 뒤로 떨어졌고, 그러니 신우는 허둥지둥 막 뛰어가지고 골목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듣고 섬찟해하는 걸 보니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 없이 의지할 게 누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이용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마음고생을 힘들게 했으니까요. 어쨌건 이후로 신우는 정말로 다시는 아무튼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우리 가게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뭐 어디 먼 발치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나 남편이 발견한 적은 없네요. 아마 제 말 때문에 뭐가 찔리고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최근 신우 근황을 들어보니 거기가 지금 누구나 쫓아가서 한 가게 쥐잡질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남편한테 건너들은 이야기인데 듣고 저도 참 왜 저렇게 한심스럽게 사나 싶었어요. 나도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쪽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듣는 말이 있잖아. 누나는 그전 그놈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왜 남자를 못 놓는지 모르겠네. 웬 3살 어린 놈이 들어왔으면 결혼하자고 조르면서 같이 일을 했나봐. 그런 걸 보면 형님도 참 그냥 동생인 당신이 결혼해서 잘 살고 하는 게 부럽고 짜증나고 그랬나봐. 자기가 그물업들 파운드하고 있으니 나한테 괜히 시비 걸고 그랬잖아. 그래서인지 아무튼 그놈이랑 붙어서는 평소에 누나라면 절대 알아야 허접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했나봐. 분정도 무리해서 2군데 더 내고 말이야. 여기 껴있는 애기들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하면 걔는 그냥 그대로 치웠나봐. 뭐? 그럼 돈 보고 노리고 들어와서 도망간 거야? 그런가 봐. 지금 하고 있는 매점만 겨우 남든다고 하더라고. 내가 다 아까워 죽겠어 진짜. 내 정도 위태위태한 것 같고 말이야. 아니 형님은 참 남자랑 같이 사는 거 참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이야. 저번에 남자 때문에 사업 한번 먹힐 뻔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당연히 사업을 선택해야지. 저는 여기까지 들어보니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고 망하는 것도 한순간인지 한편으로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 우리 쪽 일도 더 단단하게 준비하고 끈을 잘 매고 위기에도 잘 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우선은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내년 말쯤 2호점 오픈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남편도 활력 있게 일하고 있고 친정아빠가 투자하신 돈도 달달이 얼마씩 돌려드리고 있고요. 앞날 잘 준비하면서 둘이 열심히 가보려고 합니다. 힘든 여정들이 많았고 둘 다 고생했지만 서로 더 힘이 되어주려고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디였습니다.